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근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축구선수 손흥민 씨 관련 협박 사건 뉴스랑 관련 분석글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자료들을 보면서 사건의 핵심 내용이랑 또 관련된 인물들, 그리고 이게 던지는 좀 더 넓은 질문들까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. 핵심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. 손흥민 선수가 20대 여성 양 씨라는 분한테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요구받았다. 이런 혐의가 있고요. 네. 동시에 이 여성분하고 또 관계가 있었던 40대 남성 용 씨라는 분도 공갈 미수 혐의로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이에요. 맞아요.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관계도 복잡하고 또 온라인 문제까지 엮여 있죠. 네, 그렇죠. 이게 참 다층적인데 자, 한번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그 양 씨 혐의부터 시작해보죠. 모델 업계에 계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2024년 6월에요. 손 선수 측에다가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초음파 사진까지 보냈다고 해요. 네, 그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이걸 언론에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3억 원을 받아낸 혐의거든요. 네, 경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양 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건 맞는데 이력은 확인이 됐는데 네,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손 선수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경찰 입장은 설령 아이 아버지가 손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을 달라고 협박한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이면 공갈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협박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법원도 2025년 5월 17일에 양 씨는 공갈,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두 사람 대화 내용이나 동거래, 임신 관련 기록 같은 걸 아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근데 이 사건이 진짜 복잡해지는 게 그 용 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와, 정말 좀 놀랍던데요? 네, 그 녹취록이 결정적인 부분들이 있죠. 용 씨가 양 씨랑 관계가 좀 틀어지고 나서 손 선수한테 접근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양 씨가 당신 말고 다른 사업가 남성이랑 동시에 교제했다. 내가 그 자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. 네, 그렇죠. 그걸 빌미로 접근해서 그러면서 양 씨를 공갈이나 사기 혐의로 고소해라. 이렇게 부추기고 자기한테는 또 7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. 맞아요. 그 녹취록 들어보면 용 씨가 양 씨한테 너 애 아빠 누군지 정확히 알아? 이렇게 묻는 대목이 나오잖아요. 네네, 그 부분 진짜 근데 양 씨 대답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이거였죠. 와,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그러면서 용 씨가 그럼 1번한테만 가던가 2번한테만 가던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1번이 그 사업가, 2번이 손 선수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. 아, 양 씨는 두 남자 모두한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사업가는 무시했고 손 선수만 응답했다. 뭐 이런 내용까지 전해지고요. 이야. 그 녹취록이 뭐랄까 이 사건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양 씨의 이중교제 정황 같은 거 하고 또 용 씨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. 네, 그렇죠. 손 선수는 아마 양 씨의 다른 관계는 전혀 몰랐던 걸로 보이고요. 그럴 가능성이 높죠. 결국에는 양 씨든 용 씨든 다 손 선수를 상대로 그 명성이나 재력을 이용해서 뭔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 가능성, 이걸 좀 시사하는 거죠. 이게 단순히 한 명의 스캔들 문제가 아니라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재력을 노린 범죄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죠.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이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봤어요. 이른바 신상털기 있잖아요. 개인정보 캔에서 막 퍼뜨리는 거요. 네, 2차 피해 문제, 이게 정말 심각하죠. 사건 보도되자마자 막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양 씨로 추정되는 사람 사진이나 정보가 그냥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심지어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 분 인스타그램 계정이 막 공격받고 그랬다면서요. 네, 맞아요. 양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도 있었죠. 외모 비하라든지 여성 혐오 발언 같은 2차 가해도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고요. 이건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요.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. 아직 법적으로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인데 한 개인의 신상을 그렇게 막 유포하고 비난한 행위는 명백히 사생활 침해고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. 네. 특히 유명인이 관련된 사건일수록 대중의 관심이 워낙 집중되니까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다 보니까. 네.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런 무분별한 정보 확산이나 2차 피해를 어떻게 막을 건지 이건 정말 사회적인 고민이랑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또 유명인들이 이런 유형의 범죄나 여론 공격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요. 결국 이 사건은 유명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너무 쉽게 소비되고 때로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, 그리고 디지털 시대,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신상 공격과 2차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또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 목적의 범죄 가능성,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좀 일깨워주고요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법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자세,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좀 책임감 있는 태도,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